자, 앞서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봐서 그 형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그모이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로지스틱 함수예요. 자, 로지스틱 함수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얘는 이제 분모가 1 플러스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x 승이고 위가 1이죠. 그래서 얘를 그 컴퓨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프로그램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식이죠. 이식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는 1 플러스 2의 x승에 마이너스 x승인데 x라고 되어 있다. 마이너스 x승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x승의 1을 우리가 표현한 거예요. 얘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이 로지스틱 펑션은 1 하고, 이게 이렇게 써야 이제 분모가 되겠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자, 자연대수는 이렇게 씁니다. mp.exp,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z, 이렇게 써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x 값을 넣어주는데, 자,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얘는 지금 음수와 양수 쪽이 약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저기랍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1씩 증가하는 값을 쭉 뭐 이런 어레이 형식으로 갖는 놈이고요. y는 이 값에 대해서 로지스틱 펑션을 한번 태워서 쭉 갖는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뭐 찍어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얘 값의 플로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얘에 대해서 격자를 보여주고, 그런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일을 찍었네요. 자, 5부터 이렇게 하는데 별로 이쁘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와 같은 부분이 돼요. 자, 그래서 x를 이렇게 증가된 그 배열이 됐죠. 조 한 줄로.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값이 나왔고요. 얘는 지우고. 그러면 얘를 너무 하니까, 자, 조금 크게 50서부터 500, 50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사실 이게 그 그래프의 여러분들 시각 차이지만, 아까 이 50서부터 50까지를 이렇게 나눠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찌그러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쪽은 참, 이쪽은 거짓이 나오는 함수고요. 여기가 전체로 봐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값이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맞고, 그래서 각각의 이 부분들을 조절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긴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로지스틱 함수를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탄젠트 h, 즉 쌍곡 탄젠트 함수입니다. 이 쌍곡 탄젠트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분모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자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으로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의미이고, 우리가 똑같이 이 탄젠트 h 함수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h 함수를 그려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5의 사이를 0.2씩 증가할 수 있는 x의 그 어레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의 탄젠트 h, 탄젠트 h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젠트 h, 아크 탄젠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아웃풋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0.1씩 증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크 탄젠트를 대입해서 y 값을 구하고요. 이 값을 이렇게 찍습니다.
자, 탄젠트 h 값은 아까 그렸던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보다는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함수보다는 약간 그래프가 가파르네요. 그래서 그 가파른 모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에서 2까지 하면 거의 약간 비슷한데 이 끝이 약간 좀 다르네요. 그래서 각각의 이 기하학적 표현은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젠트 h를 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크탄젠트를 보겠습니다. 아크탄젠트도 탄젠트 역함수 이 부분도 거의 유사한데 약간 0쪽이 많이 붙지를 않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탄젠트도 보시면 이와 같이 5와 마이너스 5와 5 사이를 0.2씩 증가해서 그 값을 이렇게 넣고요. 그 값의 플로트 값들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얘는 1과 1에 마이너스 1에 수렴하지만 얘는 지금 엉뚱한 데 수렴하는 약간 그런 모양이 있네요. 그래서 이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다층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지스틱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로지스틱 함수.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보면 이게 반드시 1과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자, 이 로지스틱 펑션을 자, 계속 이 10을 로지스틱 펑션을 태워서 한 10,000번을 계속 로지스틱 펑션을 태운다 라고 해도 그 값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스를 한번 보면서 얘는 지금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죠. 이 로지스틱 함수를 10에 대해서 한번 하고 이 값을 계속 이 값에 대해서 계속 10,000번을 곱해가도 제곱을 해도 이 값은 0이 아닙니다. 지금 요 값인데 10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0.9999 나오고 이게 오히려 10이면 0.999면 어떻게 되나요? 1에 가까워지죠. 그죠? 근데 얘를 우리가 다층 뉴럴 네트워크 같이 여러 번의 층을 태우면 1에 가까워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참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다층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번 태운다고 하면 참과 점점 멀어지죠. 참인 놈을 여러 번 태워도. 그래서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렐로 함수라는 거를 중간층에는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 로지스틱을 계속 사용하면 로지스틱 함수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가상의 함수인 렐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렐로는 어떤 값이 있을 때 그냥 양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로 계속 가게 놔두고요. 그 대신 음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0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렐로 값은 자 이렇게 들어오면 맥시멈 0과 z 사이에 맥시멈 값을 반환하는 걸 렐로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렐로 함수의 모양을 한번 프로그램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렐로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0과 z 사이에 최대값을 반환하도록 했고요. 자,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0.2씩 증가해서 렐로 함수를 태운 것을 한번 보면 자, 쭉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냥 0으로 가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는 다층 뉴럴 네트워크의 중간에 많이 사용한다. 왜? 이러한 오류적인 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에 렐로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소프트맥스는 그 분류, 그러니까 판단 같이 참거짓이 아니라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가 강아지 종류를 예측할 때 불독이 몇 %고 그다음에 뭐 치와가 몇 %고 그다음 말티스가 몇 %고 요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값의 합은 1이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위가 2의 x승이고요. 그다음 분자는 자 2의 x승들을 더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이게 각각의 그 값에 대해서 1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했고, 이 부분은 사실 보면 파이 그래프로 그린 게 딱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의 확률이 그 1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각각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까지의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의 합은 1이 되어 있고 각각은 반씩만 들어가게 지금 이렇게 차지의 요거에 이제 비율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 함수는 자 각각이 지금 보면 이 1이 되는 전체가 확률이 1이 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형외기 분석을 앞 차수에서 했는데 이번 차수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그 y = ax 플러스 b의 ab 값을 찾는 건데 이 값을 우리가 로지스틱 함수에 넣은 겁니다. 그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데이터가 1, 2, 3, 4, 5, 6인데 자, 1, 2, 3, 4, 5, 6까지는 0이고 6, 7, 8, 9, 10은 1인 이런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AB는 이제 기울기고요. 러닝 레이트에서 이건 우리가 앞서서 편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경사각법으로 그 해를 찾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자, 이 값의 x 인풋인데 시그모이드 함수에 요 y = ax 플러스 b를 넣어서 예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안에 이렇게 y = ax 플러스 b, y = ax 플러스 b를 넣어서 그 경사하강법을 돌리는 게 앞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놓고 a와 b 값을 찾는 방법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그럼 한번 프로그램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자 우리가 가상으로 1, 2, 3, 4, 5, 6, 7, 8, 9, 10을 넣었는데 자 1부터 5까지는 0입니다. 거짓이고 6부터 10까지는 1이 나오는 이러한 그 기존 이런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그 처리할 거고요. 절편과 기울기 초기값 0으로 줬고요. 그다음 학습률을 0.2로 줬고 그다음에 5만 1번 정도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앞서서 있던 선형외기 분석과 다른 거는 이 안에 시그모이드 ax 플러스 b를 우리가 그 모델 함수로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자 f만큼 반복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값에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받아서 자 a의 증가치 즉 저기 기울기의 증가치와
그 다음에 y절편의 증가치를 러닝 레이트에다가 요만큼 앞으로 가는 값에 그 각각을 편미분한 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자 x 데이터 곱하기 자 시그모이드의 요 값, 그죠? 그다음에 얘는 시그모이드의 요 값이 편미분한 상황이다. 이 편미분에 대한 유도는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미분 값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고 이 편미분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왜냐 이게 편미분한 값이 되는 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2차식에서 우리가 그 앞서서 그래프를 따라갔을 때 이게 점점점 그 순간 기울기가 0인 부분으로 수렴하기 위해선 편미분을 사용한다라고 앞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값을 다시 반영을 해서 점점 그 이게 그 에포크가 반복할 때마다 요걸 한 번씩 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최종 기울기가 얼마쯤 되는지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해놨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하염없이 가고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에포크가 5만 번인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최종 기울기가 5.7524의 절편이 마이너스 31.525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이 표현되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면, 자, 우리가 1, 2, 3, 4, 5일 때는 0이었고요. 그 다음에 6, 7, 8, 9, 10일 때는 참이었는데 얘를 반영하기 위한 거의 맞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를 보면 이쪽을 밑을, 이쪽을 0, 위를 참이라고 했을 때, 이게 펄스가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얘가 약간 펄스에 가깝게, 이래봤자 여기에서는 요 가격이 한 0.05나 나올까? 그러니까 요것도 거짓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얘는 0.999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이 그래프가 현재의 값을 예측하는 거에 가장 알맞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5.7524, 절편이 31.5257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값을 알기 위해서 그 에포크 값을 바꿔가면서 그래프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일 때, 500일 때, 5000일 때인데, 자, 100일 때는 전혀 이 값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지 않죠. 500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5000일 때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5000일 때 찍었으니까 100일 때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500일 때. 여기 와 있어. 500일 때. 자, 500일 때도 정확하지 않네요. 그래서 5만 번을 그냥 확 찍었습니다. (5만) 번을 찍으니까 거의 이 상황을 좀 설명하는 듯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률을 많이 시켜야 얘는 맞게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포크 값도 실제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되느냐도 현재 상황을 나타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